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침 인사를 챙기려고 제가 댓글창과 문자를 쭉 보니 역시나 날이 날인 만큼 수능에 대한 인사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 큰아이 고사장에 내려주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찡합니다. 네. 제 입이 어떠셨어요? 두 아들이 수능 볼 때? 저는 안 데려다 줬는데요. 자기들이 알아서 갔는데. 강하게 키우셨군요. 네. 그래도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찡함과 뭔가 이런 거 있으셨어요? 남들 다 보는 시험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의 마음이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0만 수험생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습니다만 수학 문제가 25문제였습니다. 만점은 50점이었지만 제 실력으로 푼 건 앞에 1, 2번 문제밖에 없습니다. 오. 나머지는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버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갱이다님이 매일 빠지지 않고 듣는데 글은 처음 남깁니다. 우리 큰딸이 오늘 수능을 보거든요.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마님. 저도 막내 조카가 수능인데 잘 보길 바래요. 지혜님, 동생이 오늘 수능 보러 갑니다. 제 입이 힘을 마구마구 불어넣는 따뜻한 따끔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과거사까지 다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끔한 응원 여기 나왔죠 지금. 그리고 네. 7469님이 수능 감독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번이 3년째 수능 감독인데요. 아직도 떨립니다. 학생들은 얼마나 더 떨릴까요? 오늘 전국의 수험생들 그동안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모두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넥스트의 그대에게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한테 보낸 문자가 아닌가라고 살짝 의심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수능 감독관님이 보내주신 문자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근데 요즘 신세대들의 이 그 말 지어내기는 정말 센스가 왜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제 이제 학교 앞 풍경 이렇게 쫙 스케치하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봤는데 재수 없다. 넌 재수 없다. 재수없다. 그치, 야, 재수 있으면 팻말에 안 뭐 되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고 봤더니 재수.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할 때 그 재수 없다라는 뜻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금방. 야, 왜냐하면 정말 그 그게 센스. 매년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역시 학력고사 세대를 아직 모르시는 제이지. 네. 근데 저는 주목되는 게 이번 수능 킬러 문항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킬러 문항 없이 어떨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50만 그래서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니까 마음을 푹 놓으시고 안정된 그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라 이런 그렇죠. 뜻이겠죠. 킬러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왜 같이 덩달아서 떨리시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수능 끝나고 나온 수험생들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YTN 뉴스킹에 나가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네, 어제 진단한 대로 형세가 혁신위원회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급기야 용산 지원 주장을 하고 나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태도는 달랐는데요. 어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짧은 김기현 대표의 말에서 건져 올릴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당을 중심으로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용산은 중심이 아니다라는 뜻을 깔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급기야 용산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판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도부를 종합예술의 지휘자로 설정을 한 점,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그럼 그 지도부의
정점은 누굽니까? 당연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감독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종합예술을 펼치기 위한 환경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지역구에 매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하. 불출마를 하면 대표의 종합예술 연출력이 떨어지고 험지 출마를 하면 대표의 종합예술 무대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뜻도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도 좀 하고 전국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편안한 안방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을 듣다 보니까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 말이 또 떠오르는데요. 정성호 의원이 어제 CBS 뉴스쇼에 나가서 이원욱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를 촉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 역할이라는 게 총선 국면에서 지금 당의 총선 전략자하고 공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당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 해야 될 당대표하고 나하고 같이 험지 출마하자.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당대표를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처지 그리고 당내 위상은 누가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논리는 참 비슷하다. 요즘은 좀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성호 의원의 마지막 말 있잖아요. 당대표를 안동에 가둬두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밑줄을 긋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미투 이러면서. 네. 그런데요. 인요한 혁신위는 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탁구처럼 혁신 한 건 하나를 탁 치면 당에서 다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혁신위가 4호 혁신안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마 자제를 권고하거나 전략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니 이미 사표 뭐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출마 자제를 권고한다라는 게 타이밍상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것도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담기는 겁니까? 그러게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네. 연락을 취했다라는 것은 꼭 만남을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호가 왔다는 것도 연락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한 열흘 전에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요한 근데 위원장이. 저희 인터뷰 할 때는 연락한 바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밝힐 수가 없었던 거고.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전한 메신저가 누구냐? 저 쳐다보면서 물어본 제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인요한 그러니까 위원장이 인요한 알겠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정말 윤심이 담긴 거냐, 실체가 있는 거냐, 약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의 이제 그 육성을 전해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권력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도 환기시켜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맥락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점이 궁금했는데 진선님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또는 당무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당대표까지 겸직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윤심이 담겼다.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다. 이거는 뭐 개입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소신껏 하시라. 그건 덕담으로 그러니까 그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혁신위가 만약에 조기 해체하면 바로 비대위로 가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이 또 나오던데 이게 맞아요? 요즘 여의도에 워낙 썰이 많아가지고 따라가기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또 오늘 바로 이 뉴스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설설 끓는 여의도. 아, 제목 나왔다. 설설 끓는 여의도. 네. 팔팔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군서열 1위 합참의장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중학생이던 딸의 집단 폭행을 아버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려 사과 처분까지 받았지만 법무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같은 논란에 휘말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그날에도 작전 요원이 아니라며 골프를 치고 근무 중 주식을 사고 팔았던 군인. 공교롭게도 국방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주식 거래를 확인하던 국방부 장관과 겹칩니다. 네.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두 쪽의 멘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의혹들은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검증 단계에서 알 수 없다. 네? 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본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후보자를 낙점한 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절차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항이 있는 질문지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쓰라고 하는 거죠. 네. 아마도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모든 게 완결된다면 그 다음 절차로 검증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폭 관련한 거는 추가하겠다라고 보도도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검증 단계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검증을 왜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또 틀린 게 아닌 게 조금 전에도 나왔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하는 인사검증은 객관적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답한 것과 관련된 자료만 수집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검증입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 그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법사위를 거친 결과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료 수집만 하는데 3억 2천만 원이 뭔 필요 있습니까? 끼케야 복사비에다가 프린트비일 텐데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 지금 그 TO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몇 명이에요? 단장이 있고 그 밑에 1 담당관, 2 담당관이 있고 전체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배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게 지금 국민 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설명이고 해명이 되는 겁니까?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납득이. 기다림님이 그렇다면 인사청문을 준비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인사검증을 야당의 외주로 넘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1차적인 인사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참 핑계가 유치합니다. 라고 콕 찍어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자녀 학폭 관련해가지고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합참의장 후보자가 고개를 숙였잖아요. 예. 그때 여당 의원이 아마 잠수함 타느라 모르셨던 것 같다. 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두둔할 수 있는 얘기인지 참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니까 임명장은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문회 중단하고 야당 의원들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 그럼 조금 시간 테이블 한번 다시 되감아 볼까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돌았습니까?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김행 후보자가 아마 낙마할 거다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잘못된 인사가 한몫했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의 대체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럼 임명을 강행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과정에서의 현상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습 효과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링님이 언론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언론도 찾는 걸 정부가 못 찾는다면 안보에서 얼마나 정보 취득이 부실한지 국가 안보가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 자료 수집만 하는 게 인사 검증이라면요. 그렇게 많은 공무원 배치할 것도 없고 요즘 젊은 세대들 구글링 정말 잘하거든요. 잘하죠. 그건 정기적으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시사철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하는 거잖아요. 알바 쓰면 돼요. 저도 자료 수집은 좀 하는데 그러니까. 검색도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국가에서는 그렇게 쓰고 인력을 그렇게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답하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상당수 언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에 등장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도 엄청 나왔죠. 네, 대한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가 2023 사랑의 선물을 제작하는 현장에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와 주한 외국대사 배우자 등과 함께 참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신호탄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걸쳐버린 겁니다. 상당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제가 볼 때는 참 황당한 보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황당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행사에는 한동훈 장관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 및 차관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본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요봉사 국무위원 배우자는 수요봉사의 멤버다라는 또 설명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실린 기사냐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그 기사에 버젓이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 다른 데 실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따로 떼어서 한동훈 장관의 총선 등판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가능성이 닫혀 있는 건 아니죠.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부인의 어떤 봉사활동 참석과 연결지어서 가져갈 성질의 문제냐. 이미 왜 그러면 그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여기에 참석했는지 설명이 다 이렇게 나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서 왜 양념을 치느냐. MSG를 왜 그렇게 과도하게 치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건데요. 또 한 가지는 과거 총선 출마자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후보자가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배우자는 그 가족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익숙한 장면이지만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우자가 먼저 등장해서 긴 모락모락 피우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도 없습니다. 설마 대선 후보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꼭 연결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이러면 눈길 끌죠. 클릭 장사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요. 제발 정도껏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다수의 언론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토마님이 언론이 알아서 밑밥을 까네요라고 해주셨고 써니님이 참 간사스럽네요. 낯 뜨겁고 낯간지럽습니다라고 해주신 반면에 김나연님 등등 많은 분들이 그런 봉사는 모르게 합시다. 이거는 뭐 이제 매년 하는 봉사니까 뭐 거기에 참석하고 또 그다음에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은 걸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는. 권광윤님 등 많은 분들은 그런 봉사활동만 하시고 기자들은 부르지 마셔라. 뭐 이런 걸 또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진은정 변호사가 불렀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불렀겠죠. 부르더라도.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짧게 하나 전해주실까요?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그 부산시설공단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바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리바를 운영하는 것이 이동지원전대 여기에 20대 장애인이 두리바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가방을 두고 갔는데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가득 담아서 선물 가방을 전달했는데 손편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게 발휘돼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미담이죠.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장애인 이동권 문제다. 이런 건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